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꼭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22년 동안 한 회사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부장이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몇 년 뒤 회사의 운명까지 뒤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월요일 오전 7시 10분. 아직 사무실 불이 절반도 켜지지 않은 시간, 생산기획부장 김태수는 늘 그렇듯 손에 보온병 하나를 들고 공장 출입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고, 전날 야간조에서 남긴 생산 일지를 직접 확인하는 일 역시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사무실 책상보다 생산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이유로 현장 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는 그 호칭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무기 진동은 좀 잡혔습니까? 베어링 교체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괜히 생산량 맞추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짧은 대화였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생산량보다 안전을 먼저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관리자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챙기는 성격이라는 사실을 현장 직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최근 들어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공유받았을 경영 자료가 뒤늦게 전달되는 일이 잦아졌으며, 신입 직원들은 자신보다 젊은 임원들의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 개편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오전 9시. 전 직원에게 긴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혁신 설명회.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오래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이런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회사는 불가피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혁신, 효율화, 조직 슬림화.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현장 관리자들은 그 말이 결국 사람을 줄이겠다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인사 담당 임원이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별 면담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결말을 이제야 통보받는 사람처럼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 부장님. 첫 번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회의실 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는 작게 눈을 감았고 후배 부장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히자 인사 담당 임원은 준비해둔 서류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희망퇴직 및 특별위로금 지급 안내.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결제했던 문서보다도 얇은 몇 장의 종이가 그의 직장 생활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부장님 능력은 회사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은 성과보다 인건비 구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차가 높은 관리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연봉 때문에 나가달라.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생산동 굴뚝에서는 평소처럼 흰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자신이 점검했던 라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자리만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후배 직원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가 끝나자 면담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 회사가 내보낸 것은 연봉이 높은 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억 원의 계약을 지켜줄 경험과 신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면담실 안은 한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은 괜히 안경을 고쳤으며 준비해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의 결정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 위로금은 근속 연수를 최대한 반영했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퇴직일은 한 달 뒤로 적혀 있었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자리를 정리하는 데 회사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임은 정해졌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생산혁신 TF의 이준호 차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차장은 자신이 직접 뽑아 8년 동안 키운 후배였습니다. 성실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지만 아직은 현장의 돌발 상황을 혼자 책임질 만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후배가 미웠던 것이 아니라 그 후배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너무 빨리 올려보내는 회사가 안타까웠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그는 평소처럼 생산동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날까지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지만 김태수는 달랐습니다. 아직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원증이 유효한 이상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직장인으로서의 예의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돌던 중 설비 기사 박성호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소문이 사실입니까? 김태수는 잠시 웃더니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문이 제일 빠르네.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장님을 왜? 박성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설비가 멈출 때마다 가장 먼저 작업복을 입고 뛰어나오던 사람이 김태수였고 납기 문제로 거래처가 찾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지던 사람 역시 그였습니다. 김태수는 후배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회사도 회사 사정이 있는 거겠지.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일은 끝까지 해야지.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을 들은 박성호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김태수를 힐끔거리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라도 자신까지 눈에 띌까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태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던 그는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다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후배들이 먼저 와 앉아 생산 계획을 묻고 거래처 대응을 상의하며 함께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선뜻 그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사람보다 분위기가 먼저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접 만들어온 생산 데이터와 개선 기록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설비가 겨울철에 고장이 잦은지, 어떤 거래처는 납기를 하루만 늦춰도 바로 계약을 재검토하는지, 신규 직원은 어느 공정부터 교육해야 적응이 빠른지까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모프레스는 소음보다 진동을 먼저 확인할 것. 여름철에는 원자재 보관 습도 관리 필수. 거래처 A사는 품질보다 납기를 더 중요하게 봄.
누군가는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 한 줄 한 줄은 수십 번의 실패와 수백 번의 현장 경험 끝에 얻은 기록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조금 일찍 갈 것 같아. 잘 됐네요. 딸이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퇴직 이야기를 지금 당장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저녁 한 끼만큼은 웃으며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먹자.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캐비닛, 손때 묻은 책상, 거래처 명함이 꽂힌 파일, 벽에 붙어있는 생산 목표표까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던 김태수는 손끝으로 먼지를 한번 쓸어낸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것이 스스로에게 건넨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같은 건물 임원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생산 기획은 이제 젊은 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봉 부담만 줄여도 올해 수십억 원은 절감됩니다. 김 부장 정도면 다른 회사 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그 결정이 합리적인 비용 절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사람의 연봉은 적을 수 있어도 22년 동안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거래처의 신뢰, 위기마다 회사를 지켜낸 판단력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머지않아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2부.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해고 통보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눈이 떠졌는데 더 이상 출근할 회사가 없다는 현실이죠. 김태수 역시 그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퇴직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20해 넘게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그는 무심코 작업복이 걸려있는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복으로 입던 남색 셔츠는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옷을 입어도 향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옷걸이만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밥을 먹고 집을 나섰겠지만 그날만큼은 식탁에 마주 앉은 채 말없이 국만 떠먹었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퇴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마음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디 좀 다녀올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의 말에 김태수는 준비해둔 이력서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몇 군데 약속이 있어. 늦진 않을 거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한쪽에 삶은 달걀 2개와 따뜻한 커피를 밀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속으로 다니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그의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날 오전 김태수는 첫 번째 면접을 보기 위해 중견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생산혁신 담당 임원 채용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곳이었습니다. 규모는 이전 회사보다 작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생산성 개선 사례를 묻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고 공정 분량을 줄였던 경험과 거래처 품질 대응 사례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 설명하자 면접관들도 연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7입니다. 면접관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 이어진 질문은 더 이상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직 문화 변화에 적응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봉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십니까?
면접장을 나오면서 그는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을 검증하는 면접이 아니라 나이를 확인하는 면접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며칠 뒤 도착한 문자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역량은 높이 평가했으나 근본 채용과는 방향이 맞지 않아.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젊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도 세 번째 회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경험은 인정받았지만 높은 연차와 연봉은 언제나 마지막 문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자격증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면접은 잘 봤어요? 김태수는 잠시 신발을 벗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결과는 기다려봐야지. 딸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김태수는 혼자 거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들어와 있었지만 숫자를 오래 바라볼수록 오히려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그리고 딸의 취업 준비 비용까지.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퇴직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언젠가 바닥이 보일 숫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조용히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오래전 거래처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성정밀 대표 윤성호.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 소식을 듣고 위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예상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부장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익숙한 웃음소리 뒤로 윤성호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김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성호 대표는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장님 경험이 꼭 필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자신을 내보낸 회사와 같은 시장에서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며 앞으로 그의 인생뿐 아니라 업계의 판도까지 뒤흔들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한 통의 전화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태수 역시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다시 면접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향한 곳은 면접장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자리한 중견 제조기업 세명테크 본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회사였습니다. 오래된 외벽, 넓지 않은 주차장,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서자 김태수는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물류 차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납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거래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트럭의 상차 순서와 적재 상태를 훑어본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초는 무너지지 않았군.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윤성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얼굴은 그대로신데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김태수는 옅게 웃었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예전 거래처에서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성호 대표는 과거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년 전 저희 납품이 하루 늦어질 뻔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전부 책임부터 따졌는데 부장님은 밤새 공정을 다시 짜서 약속 날짜를 맞춰주셨죠. 김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성호 대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성호 대표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는 책상 위에 회사 속에서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정밀. 김태수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성이 들쑥날쑥해 납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던 회사였습니다. 대한정밀 최강우 대표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요? 정확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소개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고 설비 투자 비용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생산 효율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비 문제가 아니라 운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윤성호 대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표정이 달라지시는군요. 이 정도 자료만 봐도 현장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모신 겁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김태수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한정밀 대표 최강우입니다. 인사를 나눈 뒤 그는 곧바로 핵심만 이야기했습니다. 김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설비는 계속 바꿨지만 불량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거래처에서는 납기 지연에 대한 경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납기 일정은 빽빽했고 공정 간 여유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야간 특근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기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비는 새 것인데 작업 순서가 엉켜 있습니다. 최강우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라인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앞 공정은 기다리고 뒤 공정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 제공품이 계속 쌓이고 결국 납기를 맞추려고 야간 특근을 반복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아직 공장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몇 장만 읽고 상황을 거의 맞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최강우 대표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외부 컨설팅도 2번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훌륭했는데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회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공장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하루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실지 말지는 부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김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을 구조조정했던 회사 임원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차가 높아서 부담입니다. 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경험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공장에서 뵙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끝나는 순간 누구도 알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김태수를 내보냈던 회사에서는 첫 번째 대형 품질 클레임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두 사건이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부. 여러분, 오래된 공장을 살리는 사람은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입니다. 설비 하나를 바꾸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잘못 굳어진 작업 방식은 경험 없이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수가 대한정밀을 찾은 첫날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대한정밀 정문 앞에는 이미 지게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납품 차량 여러 대가 출하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김태수는 출입증을 받기 전에 공장 외곽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건물 안으로 곧장 들어갔겠지만 그는 늘 공장의 밖을 먼저 살폈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는 동선과 완제품이 나가는 길만 봐도 회사 운영 수준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최강호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조금 둘러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김태수는 출하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출하 대기 시간이 꽤 긴 것 같습니다. 대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으로도 안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트럭 기사님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는 무심코 출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들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기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송비도 늘어나고 거래처 신뢰도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결국 공장 전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생산량만 본다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태수의 시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자재를 찾기 위해 창고와 라인을 몇 차례나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다른 작업자는 완성된 제품을 옮길 공간이 없어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공정에서는 작업자 2명이 기계가 끝나기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 대기시간, 제공품 과다. 1시간 가까이 말없이 현장을 둘러본 뒤 그는 생산관리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과 반장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왔구나. 그런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컨설팅 업체가 다녀갔지만 보고서만 남긴 채 현장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강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태수 부장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시선이 모두 김태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는 대신 현장에서 적어온 메모장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비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직원들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기계를 문제 삼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설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공정을 간단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입고, 프레스, 가공, 조립, 검사, 출하, 그리고 공정 사이사이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표시했습니다. 여기가 병목입니다. 생산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목이라면 어느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레스는 너무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조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검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중간 제품이 계속 쌓이고 출하는 늦어지고 결국 야간 특근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반장이 반박했습니다. 생산량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태수는 반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산량은 맞추고 계십니다.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납기는 못 맞추고 계시죠.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생산일보를 펼쳤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목표보다 4% 많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출하량은 목표보다 9% 적습니다.
이번에는 생산관리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생산일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돈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로 현장을 설명했고 직원들 스스로 문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수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를 더 사지 마십시오.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작업 순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의심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강우 대표는 모든 임원을 모아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생산혁신 TF를 새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제안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보지 못한 회사를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밖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그 시각.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옛 회사에서는 품질 이상으로 반품된 제품들이 하나둘 창고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 원인을 설비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보낸 사람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장 빨리 찾아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부. 여러분, 회사를 살리는 사람은 화려한 보고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찾아내고 직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조직을 바꿉니다. 김태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강우 대표의 제안을 받은 뒤에도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라는 직책은 매력적이었지만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가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믿어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혁신은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흔들리면 오히려 조직만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생산 라인을 바라보던 김태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과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대표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숫자만 올리려면 특근을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개선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더 지치게 하면서 성과를 만드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본 대부분의 혁신 제안은 비용 절감과 생산량 확대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시작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수도 비로소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럼 맡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생산혁신 TF 신설. 총괄 김태수. 공지 하나였지만 현장의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또 외부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바꾸겠네. 이번에도 몇 달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현장 직원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정작 바뀐 것은 보고서 양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수는 첫 회의부터 예상 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생산관리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개선 작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메모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먼저 배우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보다 현장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제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직원들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태수는 아침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생산라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생산량을 묻기보다 허리가 가장 아픈 공정이 어디인지 물었고 설비 기사에게는 고장 횟수보다 고장이 나는 시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재 담당 직원에게는 재고 숫자보다 왜 같은 부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질문은 사소했지만 답을 듣는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이 작업은 하루에 몇 번 반복합니까? 지게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야간조와 주간조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질책을 예상했던 직원들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동안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쏟아졌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갑니다. 검사실이 멀어서 제품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설비는 멀쩡한데 자재가 늦게 와서 계속 기다립니다. 김태수는 말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모든 메모를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선을 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와 완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자 예상보다 훨씬 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업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불필요하게 걷는 거리는 평균 3.8km. 생산직 직원 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320km가 넘는 이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태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문제를 찾았다. 그날 오후 그는 생산관리팀과 설비팀, 현장 반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거창한 혁신 계획이 아니라 단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작업 동선 단축. 둘째, 공정 간 대기시간 제거. 셋째, 불량보다 기다림부터 없앤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없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혁신도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인 혁신도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강우 대표의 비서가 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대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성전자는 대한정밀 매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거래처였습니다. 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임원들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 때문에 거래처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수년간 이어온 거래가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김태수는 천천히 생산일보를 덮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수십 번 위기를 넘겨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김태수를 내보낸 옛 회사에서는 더 큰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하나가 경쟁 입찰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그 입찰에는 대한정밀 역시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두 회사가 같은 무대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들이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떠나보낸 김태수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부. 여러분, 진짜 실력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누구 하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대한정밀의 남은 시간도 고작 일주일. 거래처 평가가 실패하면 수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김태수는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지시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는 생산관리팀장, 설비팀장, 품질팀장 그리고 각 공정의 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공장 한가운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제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생산라인 옆 비어있던 자재 보관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책상 하나와 화이트보드가 옮겨졌고 김태수는 노트북보다 메모장을 먼저 펼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공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김태수는 생산량을 확인하는 대신 전날 발생했던 대기 시간을 먼저 점검했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불편한 공정이 어디인지, 하루를 마치면 어떤 일이 가장 허무한지를 물었습니다. 작업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총괄님. 프레스 공정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이성훈 반장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루에도 같은 자재를 몇 번씩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고 위치가 멀어서요. 오전에 가져온 자재를 오후에는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직접 시간을 재기 시작한 그는 작업자 한 명이 자재를 가지러 다녀오는데 평균 6분 40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15번 반복되면 한 사람만 해도 100분이 넘는 시간이 이동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자재가 움직이게. 오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질 검사실 앞에는 완제품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검사 직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다음 작업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화이트보드에 공정 흐름을 다시 그린 뒤 간단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만 검사 인력을 2명 더 지원합시다. 생산관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정이 비게 됩니다. 비는 공정은 오늘 생산량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정밀은 생산량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생산량보다 출하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이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흘 뒤, 출하장 앞에 길게 늘어서던 트럭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고 검사실에 쌓여있던 제품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설비를 새로 들인 것도 아니었고 야간 특근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업 순서를 바꾸고 사람의 동선을 줄였을 뿐인데 현장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출하장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대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는 금방 바뀔 수 있지만 직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는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생산관리팀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는데도 김태수는 홀로 생산일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괄님, 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저희를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십니까? 김태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혼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보다 문제를 만든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에서는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먼저 김태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같은 시각,
김태수가 떠난 옛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품질 클레임이 늘어나자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내내 책임을 따지는 말만 오갔습니다. 생산 관리에서 제대로 관리했어야죠. 품질팀이 검사를 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비가 오래돼서 그런 겁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구조조정 이후 현장 대응이. 그러자 다른 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한정밀에는 기다리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대성전자 품질평가단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공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순간 긴장했지만 김태수는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출하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품질평가단 안에는 자신을 구조 조정했던 옛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핵심 관계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만남이 두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부. 여러분, 거래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현장의 공기를 먼저 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떤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책임을 서로 미루는지 아니면 함께 해결하는지를 몇 시간만 둘러봐도 회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한정밀이 맞이한 평가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가 당일 오전 8시. 대한정밀 정문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성전자 구매팀과 품질혁신팀, 생산기술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6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가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손끝에는 긴장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태수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생산 라인을 한 바퀴 더 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평가단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품질혁신팀장이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생산량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생산관리팀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김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목표는 수량이 아닙니다. 평가단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목표는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품질로 모두 출하하는 것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평가단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량보다 납기를 먼저 말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점검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평가단은 작업자들에게도 직접 질문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젊은 작업자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총괄님부터 부릅니다. 왜요? 작업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라서요. 평가단 메모장에 무언가가 빠르게 적혀 내려갔습니다. 조금 뒤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공 공정에서 경고등이 켜지며 설비 하나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순간 공장 안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도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김태수는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이상음은 언제 들렸습니까? 20분 전쯤 조금 거칠었습니다. 베어링 온도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김태수는 설비 기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설비로 전환하십시오. 네. 멈춘 설비는 바로 분해하지 말고 온도부터 확인하세요. 지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번 훈련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생산 라인은 불과 12분 만에 정상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평가단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품질혁신팀장이 조용히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은 못했습니다. 상대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평가단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회사는 문제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라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점검이 끝난 뒤 평가단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구매팀장이 자료를 넘기다가 문득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전에 성원전공에 계셨던 김태수 부장님 맞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강우 대표도 놀란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구매팀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납기 문제로 밤새 공장을 지키셨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쪽 직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김태수는 그저 짧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최강우 대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거래처가 김태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평가단은 공장을 떠났습니다.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성원전공 본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임원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전자에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성원전공은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던 거래처였습니다. 입찰 자체가 열린다는 것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무가 얼굴을 굳힌 채 물었습니다.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영업본부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회사, 대한정밀. 두 번째 회사, 동성테크. 세 번째 회사, 해외 업체 한 곳. 전무는 대한정밀이라는 이름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대한정밀 정도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업본부장은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김태수. 순간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다른 임원들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명단에 올려 직접 내보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래처를 두고 맞서게 된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본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성원전공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구조조정 결정에 대한 의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8부. 여러분,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승부는 회의실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국 현장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료를 준비해도 실제 경험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반대로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대성전자 최종 입찰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입찰 당일 오전, 대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차례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정밀과 성원전공을 비롯해 다른 경쟁 업체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지만 김태수는 창가에 서서 회의실 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우 대표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은 됩니다. 대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발표가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이 계약이 성사되면 직원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최강우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끝까지 계약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발표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업체였습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앞세운 화려한 발표가 이어졌고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미래 투자 계획이 쉼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원전공이었습니다. 전무가 직접 단상에 올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대성전자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화면에는 납품 실적과 생산 능력, 최신 설비 투자 계획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전무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정밀 차례가 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강우 대표가 먼저 인사를 마친 뒤 김태수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대신 얇은 파일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발표 화면이 켜지자 첫 장에는 화려한 그래프 대신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생산 라인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회사 혁신 프로젝트 첫날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제공품이 가득한 생산 라인. 그리고 그 옆에는 일주일 뒤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통로는 깨끗했고 제품은 정해진 위치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숫자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바뀐 것은 사람의 움직임뿐입니다. 이번에는 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률, 납기 준수율, 출하 대기 시간, 야간 특근 시간, 모든 항목이 한눈에 비교되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김태수는 발표 내내 경쟁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정밀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평가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구매팀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까? 김태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보다 습관을 먼저 바꿨습니다. 평가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않고 원인을 찾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기술팀장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납기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지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태수는 잠시 생각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량부터 늘리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펜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병목 공정을 확인하고 출하에 영향을 주는 순서부터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생산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태수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장은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는 밤새 돌릴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리한 생산은 결국 품질 문제로 이어지고 품질 문제는 거래처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저는 숫자보다 신뢰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평가위원 몇 명이 동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업체들은 각자 회의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원전공 전무는 커피를 마시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발표하는 동안 평가위원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영업본부장을 불렀습니다. 대한정밀 발표 자료 구할 수 있습니까? 영업본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료보다 발표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고서를 읽은 게 아니라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전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회의실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산 기획은 젊은 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지금은 자신의 귀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후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정밀 대기실에서는 최강우 대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김 총괄님.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한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회사를 바꾼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라 대한정밀 직원들이었습니다.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담당 직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정밀 최강우 대표님.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당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추가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정에 없던 추가 협의가 열렸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정밀은 이제 단순한 참가 업체가 아니라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성원전공 본사에서는 회장이 직접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태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불과 몇 달 전까지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를 살릴 마지막 희망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시태그 9부. 여러분, 사람은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실력까지 회사를 두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회사는 대부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성원전공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입찰 발표가 예정된 날 오전, 대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에는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발표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긴장감만큼은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손에 들고 있던 명찰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총괄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김태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표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총괄님도 긴장되십니까? 결과는 기다리면 나오지만 사람들의 노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최강우 대표의 얼굴에는 조금씩 여유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평가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 능력, 현장 개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평가위원장은 봉투를 열어 결과를 확인한 뒤 천천히 발표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한정밀입니다. 순간 대한정밀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최강우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수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러나 김태수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참석한 생산관리팀장과 품질팀장을 먼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괄님 덕분입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함께 온 직원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기업 평가를 통과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회의실 한편에서는 성원전공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사로 바로 들어오시오. 그날 오후 성원전공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이번 입찰 평가 결과가 놓여 있었고 항목별 점수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평가 의견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정밀은 현장 대응 능력과 조직 운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함. 회장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현장 대응 능력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생산 담당 전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수 부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구조조정 명단에 올렸습니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이 이제는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였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계약은 이렇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적장의 출하를 기다리는 제품이 가득했지만 최근 들어 빈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경쟁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전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그래.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를 살리는 일이다. 며칠 뒤, 김태수는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산혁신 TF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총괄님, 무슨 일입니까? 손님이 오셨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원전공 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김태수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던 사람이 사과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진심이 어느 정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김태수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생산총괄 임원. 연봉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성과급 별도. 장기 계약 보장. 회사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수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덮은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회장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게. 저는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정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김태수의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결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10부 완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떠난 뒤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연봉으로 사람의 값을 계산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조직을 지탱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김태수와 성원전공의 이야기도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의 입에서 나온 다만이라는 한마디에 성원전공 회장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김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수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이 회사 직원들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태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원 전공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장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김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결정한 사람은 임원들이었지만 가장 큰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산라인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다시 떠올렸던 것입니다. 김태수는 준비해둔 메모 한 장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길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현장 책임자들의 의견을 경영회의에 반드시 반영할 것. 둘째, 단기 실적만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셋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중간 관리자들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평가할 것. 넷째,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왜 조직이 흔들리는지 먼저 확인할 것. 회장은 메모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메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김태수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했네. 그리고 고맙네. 김태수는 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를 오래 운영했다고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더군. 그 말에는 변명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원 전공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임원회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생산 현장 반장과 설비 기사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과보다 개선 과정을 먼저 평가하기 시작했고 무조건적인 인건비 절감 계획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정밀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성전자와의 계약은 최종 확정되었고 그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거래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납기 문제로 고민하던 회사가 이제는 우수 협력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지친 얼굴보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기보다 먼저 해결책을 함께 찾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젊은 생산관리 사원 하나가 김태수를 붙잡았습니다. 총괄님, 왜? 예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김태수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언젠가는 당신이 후배들을 이끌어야 할 날도 올 겁니다. 사원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최강우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김 총괄님. 네. 가끔 궁금합니다. 무엇이요? 구조조정 당하던 날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김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공장 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대한정밀 공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때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표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김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퇴근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하나둘 공장을 나섰습니다.
김태수도 천천히 작업복에 먼지를 털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취업에 성공한 딸은 오늘 처음 출근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일찍 들어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가족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실력을 믿어준 새로운 회사와 끝까지 응원해준 가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조직은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자산으로 존중하는 조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회사를 살린 사람을 내보낸 성원 전공의 결정은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김태수였다면 2배의 연봉을 제안받았을 때 다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통쾌한 직장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이고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